매달 자동이체로 2만 원이나 10만 원씩 몇 년째 빠져나가고 있는 통장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답을 못하십니다. 그 통장으로 지금 어떤 집에 신청할 수 있으신가요? 몇 순위이신가요? 가점은 몇 점이신가요? 매달 돈은 넣고 있는데 그 돈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오늘은 그 통장의 정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집을 주는 통장이 아닙니다. 이 통장이 사는 것은 딱 하나,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줄을 설 자격입니다. 순번표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순번표가 있어야 줄에 설 수 있지만 순번표를 가졌다고 물건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얼마나 쌓였는지보다 그 통장이 지금 몇 번째 순번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은 5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어떻게 다른가? 둘째, 1순위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셋째, 1순위가 되고 나서 진짜 싸움인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넷째, 가점이 낮으면 어떤 길이 남아있는가? 다섯째, 오늘 확인하실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청약제도는 개편이 잦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은 확인 시점 기준이며 실제 신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첫째, 아파트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은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짓거나 나랏돈이 들어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1순위가 되는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내 통장이 어느 쪽에 유리한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두 쪽 모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1순위 조건입니다. 국민주택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은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입니다. 얼마나 오래 들었는지, 그리고 매달 빠짐없이 넣었는지를 둘 다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횟수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넣어도 그건 한 회차로만 인정됩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넣은 통장이 어느 날 목돈을 한 번에 넣은 통장보다 앞섭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4개월에 납입 24회입니다. 그 외 수도권은 가입 12개월에 납입 12회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입 6개월에 납입 6회입니다. 규제 지역일수록 문턱이 2배씩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규제 지역 지정은 정부가 수시로 바꿉니다. 그래서 작년에 확인한 기준이 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느냐입니다. 국민주택은 저축 총액도 봅니다. 그런데 한 달에 인정해주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25만 원까지입니다. 100만 원을 넣어도 그 달에는 25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상한선은 예전에 10만 원이었다가 올라간 것이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상한까지, 아니라면 금액보다 매달 거르지 않는 쪽이 먼저입니다. 이제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가입기간은 똑같이 보지만 납입 횟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예치금을 봅니다. 신청하는 시점에 통장 안에 정해진 금액 이상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영주택만 노리신다면 매달 25만 원씩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통장을 일찍 만들어 가입기간을 쌓아두고 예치금은 신청 전에 한 번에 채워 넣어도 인정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몇 년을 헛되이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치금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과 부산 거주자 기준으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입니다.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원부터, 그 밖의 시와구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큰 집에 신청하려면 더 많은 돈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금액표 역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예치금에서 자주 틀리시는 게 3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준은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지방 아파트에 신청해도 서울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둘째, 예치금은 신청 전까지만 들어있으면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유지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셋째,
넉넉하게 넣어두면 더 넓은 면적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만 있으면 85제곱미터 이하만, 1,500만 원이 있으면 모든 면적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착각하십니다. 1순위가 되면 당첨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인기 있는 단지는 신청자 대부분이 이미 1순위입니다. 몇만 명이 전부 1순위인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다시 순서를 매겨야 합니다. 그때 쓰는 게 가점입니다. 1순위는 경기장에 들어가는 입장권이고 실제 경기는 가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만드셨다면 다음에 확인하실 건 내 가점입니다. 가점은 84점 만점입니다. 세 항목으로 나뉩니다. 무주택 기간이 최대 32점, 부양 가족수가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최대 17점입니다. 여기서 바로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통장이 아니라 부양가족입니다. 35점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32점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67점으로 전체의 80%입니다. 통장 가입 기간은 17점,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씩 올라가고 15년을 채우면 32점으로 최대가 됩니다. 그런데 계산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가 아닙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셨다면 혼인신고한 날부터 셉니다. 그러니까 25세 결혼하고 계속 무주택이셨다면 25부터 쌓인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집을 샀다가 팔았다면 판 날부터 다시 셉니다. 부양가족은 한 명당 5점입니다. 6명이면 35점으로 최대입니다. 배점이 큰 만큼 인정 범위가 까다롭습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함께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가 넘은 자녀는 1년 이상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본에 이름만 올려두는 식으로 점수를 만들려다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매년 나옵니다. 세 번째 항목이 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1년에 1점씩, 15년이면 17점으로 최대입니다. 배점은 가장 작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은 지금 당장 늘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은 오늘 통장을 만들면 오늘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 통장이 없으시다면 금액을 얼마로 할지 고민하기 전에 일단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자녀 명의로 미리 만들어 두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40살, 만 30세부터 계속 무주택이셨으니 10년입니다. 10년이면 22점입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1명, 2명이니까 15점입니다. 통장은 12년 전에 만드셨으니 13점입니다. 다 더하면 50점입니다. 서울 인기 단지 당첨선은 60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점은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닌데도 인기 지역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예시 계산이며 실제 점수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넷째입니다. 그럼 가점이 낮으면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두 가지 길이 남습니다. 첫째는 추첨제입니다. 모든 물량을 가점으로만 뽑지는 않습니다. 일정 비율은 추첨으로 뽑고 이 비율은 주택 면적과 지역 규제에 따라 다릅니다.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는 추첨 물량이 많은 단지를 노리는 게 현실적입니다. 둘째는 특별 공급입니다. 일반 경쟁과 아예 다른 줄에 서는 방법입니다. 경쟁률 자체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 공급 유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그리고 신생아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무주택 요건이 다르고 최근 몇 년 사이에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세대에 평생 한 번입니다. 아무데나 써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지금 쓰는 게 맞는지를 공고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하지 마셔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통장을 해지하는 것, 가입기간은 해지하는 순간 0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둘, 가점을 어림짐작으로 적어내는 것, 부양가족을 잘못 세면 당첨돼도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셋, 청약만 믿고 다른 준비를 안 하는 것. 넷, 당첨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양가는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눠내야 하고 대출 한도는 따로 계산됩니다. 모든 제도와 요건은 확인 시점 기준이며 바뀔 수 있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청약통장은 집이 아니라 순번표를 사는 것이고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를,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봅니다. 민영주택만 노리신다면 매달 큰돈을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1순위는 입장권일 뿐이고 진짜 싸움은 84점짜리 가점입니다. 그중 67점이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에서 나옵니다. 셋째, 지금 당장 늘릴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은 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실 일은 청약홈에서 내 순위와 가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국민연금, 얼마 내고 얼마 받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